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식,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인사이트만 선별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산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에 맞춰서요. 오늘은 표면적인 기사 제목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구조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겉핥기식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혁신적인 인슈어테크 기업이죠. 레모네이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CEO 발언 전문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분기 실적을 잘 냈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주 보수적인 보험업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완벽한 현금 창출 기계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증명의 방식입니다. 보험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다루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규제가 심한 산업이잖아요. 그랬죠. 변화가 엄청 느리죠. 네, 변화의 속도가 거의 빙하와 같다고 평가받는 이 시장에서 레모네이드가 보여준 지표들은 단순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을 모바일로 팔아서 잘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발표한 재무지표를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AI 기반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이 되는 그 기록적인 4분기 숫자들의 행진부터 분석을 해보죠. 자료에 명시된 주요 재무지표들의 전년 대비 성장폭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숫자가 아주 강력하죠. 일단 4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체 보유 보험료, 그러니까 IFP 규모가 전년 대비 31% 성장해서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억 달러면 규모가 꽤 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건 이 성장 속도가 무려 9분기 연속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9분기 연속 가속화요? 네, 보통 기업 덩치가 커지면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핵심은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격차입니다. 방금 전체 보유 보험료가 31% 성장했다고 하셨죠. 네, 31%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회사의 실제 수익인 매출은 5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무려 73%나 뛰어서 73%요. 네, 역대 최고치인 1억 1,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와, 31, 53, 73 이렇게 점점 숫자가 커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계단식 상승은 기업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당 뽑아내는 수익성, 그러니까 유닛 이코노믹스가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 보험업의 구조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형이 커질수록 고정비 부담은 확 줄어들고 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마진 확장의 모습이죠. 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복리로 늘어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복리의 마법이 수익성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그널일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매년 2배씩 마진이 커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마진 확장의 질적인 측면을 봐야 해요. 이게 일회성 비용 절감이나 특정 분기에 운 좋게 사고율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료의 두 번째 핵심 논의사항인 수익성 개선과 흑자 전환의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수익성이 이토록 가파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조정 에비타 손실이 단 500만 달러로 축소되었더라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무려 1,900만 달러나 개선된 수치죠. 네. 사실상 손익분기점 돌파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개념을 하나 꺼내고 싶습니다. 어떤 개념이죠? 조정 에비타 손실이 500만 달러로 아직 장부상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같은 4분기에 창출된 실제 잉여현금 흐름은 이게 무려
3,700만 달러의 플러스라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워렌 버핏이 가에코 투자를 통해서 보여준 플로트 모델을 잘 아실 겁니다. 보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대한 무이자 현금성 자산이요. 네, 레모네이드는 바로 이 플로트의 극대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트의 개념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제조업이랑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고 팔고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묶여버리죠. 하지만 보험업은 정반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라는 현금을 먼저 수취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돈이 나갑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간다. 네, 따라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금고에는 당장 현금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회계 기준상으로는 고객의 보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돈을 온전한 이익으로 다 인식하지 않거든요. 부채 성격으로 나누어서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상의 이익보다 실제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이 훨씬 선행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 장부상 이익도 조만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이 레모네이드의 현금 보유고가 순증가한 두 번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턴어라운드가 향후 재무제표의 흑자 전환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기업의 현금 흐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회사 내부에서는 현금의 유입 속도와 그 AI가 예측하는 미래의 손해율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의 타임라인을 아주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을 했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올해인 2026년 4분기에는 분기 기준 흑자를 달성하고 내년인 2027년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시장에 약속을 했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지켜보는 실적 발표에서 이 정도 타임라인을 공식화한다는 건 진짜 자신감이네요. 자신들의 리스크 예측 모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정교한 리스크 예측과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플라이휠 효과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자료에서 회사는 이를 성장의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분해를 해보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성장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대한 양의 고객 행동 데이터랑 리스크 지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맞아요.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로 기존 레거시 보험사들과 레모네이드를 구분짓는 AI 엔진의 연료가 됩니다. 이 플라이휠의 핵심은 AI를 통한 초정밀 리스크 분류, 즉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요? 기존 보험사들도 고객 분류는 다 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고객을 아주 굵직한 카테고리로 묶어요. 예를 들면 30대 초반, 특정 지역 거주, 무사고 운전자 이런 거시적인 통계표에 의존해서 일괄적인 보험료를 매기죠. 아, 저도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딱 그런 조건들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레모네이드의 AI는 수천 개의 동적인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각 고객의 미세한 행동 패턴, 앱에서의 상호작용 방식 등을 종합해서 개개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내는 겁니다. 전문가님, 매출 총이익이 73% 증가했다는 건 확실히 놀라운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전통적인 대형 보험사들도 10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본력도 엄청나고요. 네, 데이터도 많고 돈도 많죠. 레모네이드의 AI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기존 업체들의 데이터 활용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기존 거인들은 그냥 똑같은 AI 모델을 돈 주고 사와서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술 부채, 테크 뎁트의 문제입니다. 기술 부채요? 네, 전통적인 보험사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각각 다른 시스템, 엄청 오래된 메인프레임, 심지어 종이 서류를 스캔한 파일 형태로 아주 파편화되어 있어요. 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군요. 부서별로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는 사일로 현상도 아주 심각하죠.
반면에 레모네이드는 애초에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된 단일 디지털 아키텍처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가 달랐네요. 첫날부터 머신러닝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하고 과거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억지로 AI를 덧붙여야 하는 레거시 시스템은 결과물의 속도와 정교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의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낡은 가솔린 엔진에 최신식 내비게이션을 단다고 해서 전기 스포츠카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산출된 가격 책정은 당연히 보험 운영의 핵심인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엉뚱하게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를 AI가 사전에다 걸러내니까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매출 총이익 73% 폭발적 증가라는 재무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회사는 이렇게 늘어난 이익을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재투자하면서 이 플라이휠을 끝없이 돌리고 있는 거네요. 이 플라이휠의 가속도가 특정 상품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들로 확산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회사는 현재 성장을 견인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축으로 반려동물 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유럽 시장 확장을 꼽고 있습니다. 보험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도 확장하고 있네요. 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모두 강력한 톱라인 성장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이 상품의 종류나 지역적 특성을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그 확장성 부분, 특히 유럽 시장 전략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미국에서 성공했으니까 유럽에도 지사를 크게 세우자, 이런 식의 전통적인 해외 진출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가볍게 가고 있죠. 이들은 현지의 규제 환경이나 자본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파트너십과 기술 라이센싱을 활용하는 등 굉장히 가벼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무거운 고정비를 감수하면서 건물을 올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완벽한 AI 소프트웨어와 리스크 모델링을 무기로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 스며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보험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레모네이드는 AI 텔레매틱스 기술을 통해서 운전자의 실제 주행 습관을 추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운전 습관을 측정하는 그거요? 네, 그걸로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하면서 기존 시장 점유율을 쫙 뺏어오고 있죠. 그 모든 확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자료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주제, AI에 대한 집중 베팅입니다. 주주 서한과 CEO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AI를 잘 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분야가 있나요? AI가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했죠. 바로 시장 공략 방식, 가격 책정, 그리고 추가 상품 제한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AI가 얼마나 초정밀 리스크 분류를 해내는지 충분히 다뤘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략 방식, 그러니까 마케팅에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고객 획득 비용, 즉 칵제표를 낮추는데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마케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TV 광고나 광범위한 디지털 광고로 그냥 쏟아붓잖아요. TV에 틀면 보험 광고 엄청 나오죠. 하지만 레모네이드의 AI 엔진은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전환율이 높고 장기적인 고객 생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타겟과 채널에만 마케팅 비용을 집중 투입합니다. 델성 부름 떡임에만 돈을 쓴다는 거군요. 즉, 광고비를 쓰기도 전에 이미 어떤 고객이 회사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AI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는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의 극적인 효율화를 가져오죠. 타겟팅의 정확도를 확 높여서 마케팅 예산의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세 번째 AI 전략, 크로스셀링 메커니즘이 사실상 레모네이드 수익 구조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로스셀링이 정말 핵심이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감탄한 부분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입양해서 레모네이드의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했다고 쳐보죠. 네, 첫 번째 상품에 가입한 거죠. 저는 이미 레모네이드의 생태계 안에 들어왔고 저의 직업, 주거 형태, 생활 패턴 같은 데이터가 AI에 축적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사를 준비하거나 차를 새로 산다는 시그널이 데이터로 감지되는 순간 AI가 바로 알아차리죠. 네,
AI는 제가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앱을 통해 완벽한 타이밍에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탁 제안합니다. 여기서 재무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마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을 팔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고객 획득 비용이 영원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요? 광고비가 안 드니까. 이미 생태계 안에 락인된 고객이기 때문이죠. 보험업계에서 신규 고객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감안하면 마케팅 비용 제로 상태에서 고객의 지갑 점유율만 2배, 3배로 늘려가는 이 크로스셀링 전략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수익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겠네요? 게다가 다중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이탈률도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미래 이익의 가시성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 AI로 비용을 낮추고 가입 시점에는 AI로 리스크를 걸러내서 손해율을 관리하고 가입 이후에는 AI로 추가 상품을 제안해서 마진을 극대화한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이 3단계 AI 엔진은 쉼없이 돌아가면서 1억 1,1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 총이익과 폭발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거였군요. 자료에서 향후 수년간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한 근거가 바로 이 견고한 테크스택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이 단순히 장사를 잘했다는 의미를 넘어가는 겁니다. 기술이 전통 산업의 밸류체인 전체를 어떻게 완벽하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구조가 바뀐 거니까요. 레모네이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유닛 이코노믹스의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고 이것이 이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2026년과 2027년의 완전한 흑자 전환을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이 있는 자료들을 서서히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혁신적인 인슈어테크 기업이 어떻게 9분기 연속으로 비즈니스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적자로 보이는 조정 에비타 지표 뒤에 보험업 특유의 플로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무려 3,700만 달러라는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의 기저에는 전통 보험사들의 낡은 사일로 시스템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고객 획득부터 리스크 평가, 크로셀링까지 전방위로 작동하는 완벽한 AI 플라이휠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이 기업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가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릴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중요한 예고가 담겨 있어요. 11월 뉴욕 인베스터 데이요? 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될 이 행사에서 경영진은 한층 고도화된 AI 역량과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단연간의 야심찬 전략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특히 실적 발표 말미에 CEO가 그럼 이제 샤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샤이 부탁해요 라면서 공동 창업자에게 다음 비전의 발표를 맡기는 대목은 리더십팀 전반에 흐르는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올해 11월 인베스터 데이, 저희도 이 행사를 꼭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후속 자료를 다시 깊게 파헤쳐 봐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때 쏟아져 나올 새로운 기술적 도약과 재무적 비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일지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법적 규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전통산업 중 하나인 보험업에서 일어난 극적인 혁신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이 산업조차 레거시 시스템의 부채를 걷어내고 AA 기반의 데이터 플라이휠을 장착하자 완벽한 현금 창출 기계로 변모할 수 있었죠. 다른 산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다른 전통적인 산업들로 시야를 넓혀보십시오. 수십 년째 과거의 신용등급표와 획일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들, 종이 서류와 복잡한 비대칭 정보로 가득한 부동산 거래시장, 혹은 여전히 파편화된 환자 데이터와 낡은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헬스케어 산업. 전부 다 혁신이 절실한 분야들이죠. 만약 이 거대하고 무거운 산업들에 오늘 우리가 확인한 레모네이드 수준의 초정밀 예측형 AI와 디지털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플라이휠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소비 패턴과 시장의 권력 구조, 그리고 거대한 부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카롭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레모네이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험의 미래가 아니라 데이터가 지배할 모든 전통 산업의 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지적 탐구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직관을 깨워줄 새롭고 압도적인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통찰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